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8월 22일 목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감스님들 밤새 안녕하셨죠? 네. 날씨가 정말 많이 무더운데요. 이제 오늘 8월 22일이 처서입니다. 이제 이 무더위도 아마 다음 주 정도면 꺾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무덥지만 행복하고 즐겁게 오늘 하루 보내실 것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기술은 비교다. 반면에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은 관계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교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고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 프레임으로 세상을 본다. 굿라이프라는 최인철님께서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감사 스마일도 항상 비교보다는 관계를 잘 맺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스님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 스마일이 지난 화요일 날 8월 20날 향동에 다녀왔습니다. 감사 스마일 TV와 함께한 향동 이야기 첫 번째 공인중개사 사무소 바른이라고 제가 이분을 갖다가 박채희 대표님 또 블로그에다가 또 이렇게 또 제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향동 아파트 7월에서 8월 분위기. 정말 제가 최근에 이승민 대표님을 자주 뵈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승민 대표님만큼 편안하게 정말 기쁘면서 편안하게 영상을 갖다가 찍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보니까 여기에 부동산 유튜버 감사스마일 TV님과 향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총 4편에 걸쳐서 차례대로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다. 풀 영상도 공개하신다고 하니까 다른 이웃님들도 함께 즐겁게 신청해 주세요. 감사스마일 TV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라고 해주셨는데 박채희 대표님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구독자가 정말 많이 증가를 했고 지금 아래 지금 이 흘러나가고 있는 이 영상 조회수도 보니까 오늘 아침 확인해 봤더니 1000회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감스님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박채희 대표님하고 이야기 드렸던 향동 아파트의 7월에서 8월 분위기 그리고 이제 7월 거래량이 상당히 눈에 띄게 중흥 S클래스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적으로 지금 향동에 이런 실거래량이 정말 많았던 지난 7월이었다. 그리고 또 블로그에다가 정말 향동에 있는 숲조망이 나오는 아파트 2단지의 저층 세대 뷰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 본론 들어가기 전에 바른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DMC 중 S클래스터 센트럴 정문에 DS 더 프레시 슈퍼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동 초등학교 중학교를 갖다가 품고 있는 DMC 중 S클래스터 센트럴 지금 관심마저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면서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은 감스님들 한번 꼭 오늘 아침에 제 방송 보시고 보실 것을 추천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가 GL 메트로시티에서 향동을 갖다가 바라보는 그런 조망인데 지금 약간 좀 안개 낀 날에 이런 모습이지만 정말 날씨가 좋은 날에 올라가시게 되면 정말 멋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너무 깜찍하게 감사스마일 TV와 함께한 향동 이야기 이렇게 블로그에까지 홍보를 해주셔서 아침 방송에 제가 박채희 대표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대장 아파트 19평부터 95평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24평이 36억 그리고 53평이 65억 82평이 100억이네요. 그리고 전세는 24평이 14억부터 55억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주변에 물어봐도 다 지금 현재 전세 살고 싶으신 분들도 그러니까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도 최종 목표는 내 집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감스님들만이라도 조금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더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파트 랩의 정성을 다하는 콘텐츠 아파트 랩 정말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좋은 정보 앞으로도 꾸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 임박되어 있는데 이제 9월 1일부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9월 1일 스트레스 DSR 시행되면 지금의 그런 뜨거운 열기가 한풀 꺾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이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영향을 시장에 줄 것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봉이 소득이 적으신 분들과 자기 자산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내 집 마련을 어쩔 수 없이 늦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너무 가계대출이 좀 증가하고 있고, 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희망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수요가 또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또 이런 또 대책을 갖다가 수요 억제 대책을 갖다 지금 내세웠는데, 저는 이 수요 억제 대책이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마 이제 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는 것도 엄밀히 따지게 되면 미국이 지금 9월에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고, 선제적으로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제 정부에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갖다 조금 줄이자, 가계대출을 좀 줄이자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 분들은 지금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하고 좀 일맥상통한데, 감사스마일은 내년과 내후년은 집값이 내려갈 일보다 올라갈 요인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윤한슬 기자님의 기사로 부동산 전문가, 집값 상승 이제 시작, 내년 더 오른다. 우연찮게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팍팍 눌러주시면 감사스마일이 꾸준하게 이렇게 아침마다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서울시라든지 서북부에 계시는 분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박갑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년에 수용성, 수원, 용인, 성남이 다시 오를 것이다.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로 옮겨가는 게 이제 공식처럼 되어 있다. 당장 공급이 없어서 3기 신도시가 해답이다 라고 지금 말 그대로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신문 기사를 좀 살펴드리면요. 거래량이 연초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상승 초입 단계다. 앞으로 더 거래량이 늘어서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이 지금 8,000건 육박이 되는데 아마 7월 거래량이 아직 집계되진 않았는데 아마 10,000건은 넘어가진 않은 것 같고요. 8,000건에서 9,000건 사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일단은 문재인 정부 때 영벌 쪽이 등장하는 등 집값이 크게 상승했을 때만큼의 거래량은 아니지만 아직 8,000건 정도에 불과해서 앞으로 거래량이 늘면서 집값도 덩달아 상승할 거라는 게 박 교수님의 예측이고요. 서울이 지금 이제 강남 3가 먼저 올랐고, 그러니까 마용성이 오르고 동대문, 노도광, 금강구에서 강서 쪽으로 좀 확산되는 추세이면서 용산, 성동은 개발 단계에서 활성화되기 직전 단계이고요. 성동구는 전통적으로 직주근접의 대표적인 지역이라 보니까 주거 선호도가 높아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이끌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경기도가 서울의 외곽 지역과 거의 같은 시기에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스트레스 DSR 9월 1일에 이제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추세가 약간 좀 꺾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꺾이는 이 추세가 저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조금 약간 꺾였다가 다시 반등하게 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하, 그렇다고 하면 또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신축 공급이라든지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이 없다라는 것을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감스님들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들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금 오른 것보다 내년이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울을 갖다가 들어오기 힘드신 분들은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지금 수원, 용인, 성남, 그리고 이제 하남, 광명, 그리고 의정부, 다산, 그리고 남양주, 고양, 덕양구 이쪽으로 이제 그런 수요가 몰릴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의 이런 테러를 갖다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종부세 부분도 그렇게까지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세금 부담을 갖다 피하기 위한 급매물이 또 사라졌고 지금은 차라리 내가 2채 정도는 보유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 상황을 또 지켜보자라고 매도인들이 약간 매도 타이밍을 올해보다는 내년으로 지금 늦추고 있다라고 지금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3기 신도시 공급을 또 늘려야 되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장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을 해서 조금 3기 신도시의 공급을 좀 늘리는 게 더 빠르게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과연 박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과연 될 것인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년 안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정책은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지금 창능이 올 하반기에 지금 착공이 들어갈 것 같고 내년에 이제 본청약이 예정되어 있는데 창능의 본청약 그 다음에 A4 그 다음에 뭐 SO, S6 이 신혼희망타운 SO, S6 블록까지 해가지고 창능 천마을에 이 공급하는 세대수가 거의 2000세대가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많이 2028년까지 입주를 갖다 3기 신도시라고 해서 한꺼번에 많이 입주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입주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창능은 3단계로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3단계가 완성되는 시점은 2035년도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1단계만 지금 2030년 전후가 될 것 같고 또 2028년에 GTX-A 창능력이 개통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2028년에서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예상을 하게 됩니다. 더 확실한 이야기가 알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 조성신 기자님의 기사. 여보 이젠 정말 사야 해. 1년 뒤 집값 더 오른다는데 주택가격 전망기준 34개월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소비자 전망지수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게 되면 8월에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118로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 초에는 집값이 올라갈 거냐고 이제 뭐 설문이나 뭐 주택가격 전망지수를 갖다가 나타내는 게 100이 안 됐다라고 하면 지금 이거는 지금 시간이 한 6개월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125 정도의 엄청난 높은 그런 수치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5가 아니고 118이군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일반적으로 주택가격과 주택가격 전망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소비자들 내가 내 집 마련을 좀 늦추셨던 분들조차도 집값이 지금보다는 내년에 올라갈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집값이 올라가는 것들이 뻔히 보이는데 왜 지금 내 집 마련을 못하냐면 일단 자산이 없고 그 다음에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분들이 더 많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서울로 들어가는 그런 또 수요들 서울에 무주택으로 있으면서 내 집 마련이라든지 청약에 도전을 하겠다라는 이런 수요도 지금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 하반기에 그래도 늦더라도 올 하반기에 내 집 마련을 하면 좋겠지만 정말 내가 가진 게 없고 종잣돈이 없다라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일단 종잣돈을 모아야 되고 일단 또 내가 연봉이라든지 소득을 높여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사실상 힘들지만 저는 그것도 노력을 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아마 미국 기준금리가 저는 9월 다음 달 지금 보니까 9월 19일쯤에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만약에 9월 19일 날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아마 한국은행은 10월쯤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될 건데 만약 다음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올해 그래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런 것들도 지금 선반영 됐다라고 지금 저는 예상을 합니다. 감스님들만이라도 진짜 주택이 만약에 내가 정말 계속해서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 집 마련을 뭐 정말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엔드 스테이트 언젠가는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자산과 내 여건과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실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경제 오세성 기자님의 기사인데요. 2년 뒤 신축 아파트 심하른다. 무서운 경우가 나왔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투미TV에 R114 수석연구원님께서 지금 윤지혜 연구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이야기를 제가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실제로 지금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가 내년에도 많이 부족하지만 2년 입주 2026년에는 정말로 7,145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서울 적정 수요는 거의 연 4만 가구에서 5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거의 한 5분의 1,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입주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작년에 많은 분들께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세 가지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금리 인하는 안 됐지만 어찌됐든 간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정말 이 주택 공급이 서울 수도권 특히 고양시도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신축 아파트가 입주가 앞으로 계획되어 있다라고 하면, 예전에 2009년도 10년도에는 보금자리 주택이 이제 입주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때는 2기 신도시의 입주 물량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침체 시간이 한 4년에서 5년이 갔거든요. 2009년 10년부터 13년도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2022년부터 이런 침체의 하락 시장은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 공급 때문입니다. 서울하고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 그걸 믿지 못하셨던 분들이 더 많았고, 지금 올 전반기에 지금 7월달 8월달 이렇게 무더운데 내 집 마련을 갖다 서두르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서울하고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 상대적으로 지금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아파트들도 지금 공급이 많이 부족해요. 정말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8월 8일 날 대책을 내세우면서 정부에서는 이제 주택 공급을 할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줘라, 조금 있다가 내 집 마련을 하라라고 하지만, 이제 2030 세대들이나 40 세대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신축 아파트의 이 품귀 현상은 내년이 문제가 아니라 2026년에 더 큰 문제로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조금 빨리, 만약에 스트레스 DSR이 나오더라도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스트레스 DSR 때문에 소득 대출 한도가 지금 변화가 될 겁니다. 수도권은 더 줄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소득이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된다라고 하시면 내 한도 내에서, 대출 한도 변화되는 이 한도 내에서라도 어찌됐든 간에 하루라도 빨리 내년으로 늦추지 마시고, 내년으로 늦추게 되면 더 비싼 금액에서 더 비싼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에 감사스마일 이야기를 듣고 내 집 마련을 서둘렀던 분이나 올 초에 신생아 특례대출 나오자마자 9억 이하로 하셨던 분들은 진짜로 지금 발 뻗고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늦추고 남들 하는 것들 보면서 판단하자고 했던 분들은 지금 더 높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있거나, 그래도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위너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아침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른 부동산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기에 실제 실거래가 정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7월달 실거래 상황이 보시면 중흥이 17건, 부산이 8건, 미슈비 7건, 호반 3단지 6건, 4단지 5건, 2단지 5건, 23, 31, 거의 48건이 7월 한 달에 향동에서 거래가 됐어요. 이게 7월 거래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이번 여름 정말 더웠는데 날씨만큼 뜨거웠지만 제가 폭염보다 폭등이 더 무서울 거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7월 초에. 근데 지금 제 예상대로 이렇게 됐고, 물론 스트레스 DSR 때문에 약간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매도인들이 조금 급하신 분들은 좀 싸게 내놓겠죠. 근데 급하지 않은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으로 매도 타이밍을 늦추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그런 지역, 물론 뭐 고양시 덕양구가 아니더라도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대출 여력이 되거나 내 종잣돈이 있으신 분들은 내 집 마련을 늦추지 마시고 정말 추석 전에 빠른 의사결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22일 목요일인데요.
오늘 오후에 한 4시쯤에 감사 스마일이 또 라이브 시간을 갖다 가지면서 소통하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4시에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